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이브입니다. 오늘은 실문 리뷰,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제타 건담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마크2와 같이 세워놨는데 크기는 보시다시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설정으로 따지게 되면 약간의 키 차이는 있습니다. 이 마크2가 약간 작은 그런 사이즈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미터급이지만 굉장히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실제로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지 시리즈의 모토가 또 크기, 비율 이런 거에 중점을 두지 않고 만들기 편하고 멋있는 것을 이제 동시에 추구하는 데 집중을 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비율이나 이 스케일에 이 설정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제타 건담을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제타 건담과 마크2의 베이스가 되는 흰색은 같은 종이입니다. 아이스 골드로 동일한 종이에요. 제가 이 종이를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제일 사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이가 쓰기가 제일 편하고 제 손에 제일 잘 익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제일 좋은 종이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세상에 흰색 종이는 많습니다. 펄지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이걸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에는 좀 펄지를 다른 걸 썼었습니다. 지난번 실물 리뷰 모빌 바쿠에서 보셨다시피 그때 썼던 동일한 소실크 소울 블루를 제가 이 제타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 종이 역시 어렵습니다. 난감해요. 사실 좀 지저분하게 잘리고, 그리고 좀 종이가 너무 얇고 뭐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면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 바쿠는 제법 좀 컸죠. 느낌이 덩어리가 좀 큰 부분이 있었는데 덩어리가 좀 작아지다 보니까 그나마 쓸만했다 라는 결론이 좀 나왔어요. 근데 50cm급에 적용하려면 차라리 좀 더 두꺼운 종이를 써야겠다는 결론이 아직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프레임되는 색깔은 사실 제가 프레임 종이를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초콜릿과 비슷한 스타드립의 브론즈를 썼습니다. 제가 이 종이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재고 소진 개념으로 썼는데, 여러분 프레임 색깔이 갈색이라지만 그렇게 큰 이질감이 들지는 않죠. 프레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빨간색은 제가 자주 쓰는 스타드림의 주피터 썼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오로 황금색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이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후원하신 분들은 PDO에 보면 검정색은 되게 막 부분적으로 조금만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뭐죠? 네이비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타 건담의 이 쉴드 그리고 백팩 이쪽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색은 저는 네이비보다는, 물론 네이비도 그 설정에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프라도 있고 그렇게 컬러링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네이비보다는 아주 블랙이 조금 더 느낌이 사는 것 같아서 블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검은 블랙은 그 지금 안쪽에 쓰는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블랙과는 조금 좀 이질감이 들 것 같아요. 또 동질감이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차이점이 있는 메탈 컬렉션 앤스러사이트,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검정색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컬러링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얘는 조금 치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역시 데칼인데, 데칼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제가 리뷰 때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가를 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이 팔이 조금 좀 거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 리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깨 부분의 고정성이 좀 나아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깨에 보강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전히 헐거운 부분은 있어요. 물론 이 각도가 굉장히 위로 솟아올라져 있기 때문에 이걸 끼운 상태에서, 양쪽을 끼운 상태에서 세우면 안정적으로 팔이 안 떨어지고 팔이 안쪽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팔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팔이 고정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자세를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걸리는 느낌은 있지만, 이렇게 일자로 걸어 놨을 때는 그야말로 헐렁합니다. 예,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역시 120g 종이는 쉽게 처지거든요. 이 가동부나 이런 고정성이 필요한 부분에는 쉽게 처집니다. 그렇지만 양쪽에 부품이 있기 때문에 양쪽 부분이나 위쪽 부품 때문에 이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세면은 단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은 보시다시피 받쳐주는 게 하나도 없죠. 결론은 뭐냐면 이 받쳐주는 게 하나도 없는 부분, 이 세 부분에서 완벽하게 받쳐주지를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부분도 이제 약해진 부분,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역시 이걸 고정 있게 단단하게 붙는 걸 선호하시는 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안쪽에 종이를 좀 겹쳐서 보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선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정은 아니더라도 이 접착되는 느낌은 굉장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기둥의 각도를 돌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만드실 때 조금 보강을 해주시는 거, 그거는 조금 해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뭐 만들 때 어렵고 뭐 괴로웠던 부분은 백팩 쪽에 있었고요. 다른 부분이 조금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조금 실수를 한 느낌도 있어요. 실수를 한 느낌도 있지만 여기 아무리 봐도 저는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발목이죠. 발목이 지난번 100식 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닥까지 완전히 기둥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설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좀 있었죠. 그리고 110 같은 경우도 안쪽에 보강을 조금 해줘야 될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좀 백팩 쪽에 바인더가 좀 크기 때문에 뒤로 넘어간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타는 백팩이 더 큽니다. 더 커요. 훨씬 더 크죠. 종이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타는 이렇게 측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타는 크면서 바짝 붙어 있어요. 백팩 같이 바인더가 뒤로 이렇게 넓게 펴진 상태가 아니라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고정을 하면 제타의 발목 각은 그렇게 뒤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품을 왕창 만들고, 이게 빨리 만들 때 주로 쓰는 방법인데 부품을 빨리 만든 다음에 결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양쪽이 또 동일한 부품인지 아닌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볼 때 조금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실수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발목 부분에 접착되는 이 부분이 저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그래도 약간 뒤로 넘어가도록 각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제대로 접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쪽으로 살짝 들여다보면 이 뒤쪽에 제가 녹색이 살짝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녹색이 살짝, 여기 이 녹색이 정체가 뭐냐, 3D 펜으로 뒷부분을 살짝 띄웠습니다. 그 양쪽 다 동일하게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앞쪽에 약간 기울어진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은 발목이 뒤로 빠지면서 마치 앞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각선으로 약간 느낌이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각도를 잡고 세웠더니 어느 정도 접착이 자립이 잘 되더라. 촬영을 할 때 제가 이리로 돌고 저리로 돌고 할 때 사실 제대로 접착이 안 돼 있으면 뒤로 휙 넘어가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 녀석은 그 자립을 하는데 큰 문제가 또 좀 헐거워졌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앞쪽으로 세워서 각도를 변화를 줬을 때 제대로 세워졌는데, 여러분들은 좌우를 반드시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약에 잘 안된다 그러면 저처럼 약간 편법이지만 이 기둥 뒷부분에 살짝 띄워주세요. 기둥 뒷부분에 살짝 띄워서 종이 같은 걸 좀 집어넣어서 기둥이 약간 대각선으로 옆에서 봤을 때 앞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주셔야지 이 백팩의 무게를 이렇게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무게를 이 발목이 지탱해 준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녹색으로 반짝거리는 부분은 제가 디테일업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이렇지 않은 거,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변화를 준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인식을 해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원래 발칸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라는 얘기 드렸죠. 보시다시피 사실 발칸을 넣을 구석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으로 해도 너무 부품이 작아질 것 같아서 차라리 잘 없앴다는 생각도 나중에는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많은 백팩인데요. 백팩은 솔직히 말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밖에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 안쪽에 들어가는 파내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양쪽 면이 없고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이라서 이 부분의 뒤틀림은 별로 골치 아프지 않았어요. 대신 이 각이 있는 이 부분과 일자로 맞춰지면서 쭉 맞춰지도록 만들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였고, 특히 이 안쪽에 들어가는 부품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품은 거의 동일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접착을 했는데 미묘하게 각도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보시면 미묘한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이쪽 양쪽이 약간 이쪽이 더 각도가 깊은 느낌이 나고, 그게 동일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난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안쪽 부분을 접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두 부분을 제가 실수로 바꿔서 접착을 했었는데 그때 제대로 되는 각도가 나오지 않고 접착이 안 돼서 그걸 다시 바꾸고 교체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여기가 접힌 부분이 보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뒷부분이 좌우가 바뀌지 않도록, 아까 발목에는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좌우가 동일해 보이지만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맞춰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가운데 스테빌라이저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웬만하면 제 만드는 스타일이 부품 하나로 끝까지 갑니다. 웬만하면 그 부품을 새로 뽑아서 새로 만들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만약에 뒤틀려게 만들었으면 약간씩 찢어서라도 이렇게 맞추는데 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얘는 상당히 제가 솔직히 2번을 뽑았는데 2번을 뽑아가면서 정말 애써가면서 이제 맞춰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지금 얼추 맞춰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어려웠다 라기보다는 제가 참 실수를 많이 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옆쪽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각으로 하나 꺾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이것처럼 일자로 되어 있거나 여기처럼 일자로 이렇게 쭉쭉 뻗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얘는 전체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접착을 할 때 양쪽 면이 동일하게 이렇게 동일한 각도로 접착이 돼야 되는데, 안쪽으로 꺾여진 부분과 위쪽에 있는 작은 각 부분의 3가지, 그러니까 한 면씩 3가지, 6부분을 동일하게 맞추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비틀어집니다. 근데 6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생각보다 난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솔직히 고백드리면 이런 부품 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경험적으로 많아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도 솔직히 애써 윗부분, 여기 2부분 4군데는 애써 맞추고 나머지는 거의 아랫부분을 다행스럽게 뒤틀림 없게 만든 부분에 먼저 붙이고 양쪽을 접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던 부분인데, 어쨌든 굉장히 각도 6군데의 각도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너무 쉽게 뒤틀려 버리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제타건담은 제가 굉장히 욕심내고 좀 좋아했던 거고, 아무래도 그리프스 워 세트에서 마지막 정점을 찍는 부분이라 빨리 만들려고 욕심을 좀 많이 부렸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좀 제가 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해도 좀 과언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백팩 부분의 백팩 부분의 난이도는 조금 많이 높은 대신 모양은 정말 이쁩니다. 모양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고 디테일 추가할 것도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데칼만 조금 추가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하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백팩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본체 다 만든 다음에 백팩하고 무장할 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아, 양방에 누구나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기본체 다 만들고 백팩 무장하면 힘 빠지죠. 제타가 꼭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빨리 만들고 싶고 의욕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사실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부터 만들었습니다. 예. 여기부터 만들고 라이플 만들고 쉴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백팩과 라이플 쉴드를 먼저 만들고 발목부터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머리를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솔직히 다른 분들 동시에 시작한 분들보다 다리를 조금 더 일찍 만들어서 제가 오류 보고를 좀 일찍 드린 적도 있고요. 소소하게 같이 시작한 분들이 몇 분이 오류를 또 보고해 주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류가 완벽하게 잡힌 상태. 그렇게 해서 출시가 됐다는 점도 참 좋은 현상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방향을 굳이 머리부터 꼭 시작해버리면 왠지 머리 만들면 다 만든 느낌이 드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네, 그런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이겨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순서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전해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요. 어떤 분들은 야 메가런처 어디 갔냐, 메가런처가 있어야 제타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제타 거래에 있는 거 쓰세요. 아무튼 이 정도로도 아주 밸런스 있고 아주 멋있는 기체가 완성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만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멋있는 제타를 가지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발목부는 조금 더 손봐야 될 것 같네요. 왜 이렇게 힘들거든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타 건담 이지 시리즈의 어떤 정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멋있는 스타일의 건담이고 가장 또 인기 있는 퍼스트 다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인기 있는 기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페이퍼릭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빨리 만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화, 목, 토, 일 나흘 동안 있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어서 저도 즐거운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